안녕하십니까. 엑스퍼트 컨설팅 전문 강사 성예종입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저는 전직 지원 전문가로 한국고용정보원하고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일들을 해왔고, 또 지금은 전직 지원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또 현장에서 전직 지원 업무들을 시행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엑스퍼트 컨설팅에서 실시하는 전직 전문가에 관련된 이야기들, 특히 5월 1일부터 의무화 시행된 전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전직 지원 서비스가 5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지원 서비스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직 지원 서비스가 전문가들마다 그 규정하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전직지원협회 윤종만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정의들을 이렇게 PT에 넣어드렸고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아웃플레이스먼트만을 전직지원으로 볼 것이냐, 또는 경력 전환을 포함할 것이냐, 또는 경력 개발이나 운영까지도 포함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사업들은 해왔는데, 국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자에 관련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법령이 있고요. 그 법령에 따라서 전직 지원이 의무화됐고, 그 의무화된 시행령이 이번에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체 시행할 것이냐,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기관에 의탁해서 할 수 있고, 또 유료직업소개사업기관에 의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새롭게 우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의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자 고용법에서 말하는 5월 1일부터 의무화된 시행령의 그 범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우선 고용한 기업의 근로자가 10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을 의무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0명 미만의 기업들에 대한 상의는 본 강의에서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1000명 이상 기업 중에 50세, 우리가 50세를 준고령자라고 하는데요. 그 준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자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로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특히 기간에 정함이 있는 우리가 말하는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 어디까지가 전직 지원 서비스의 의무화 대상인지에 대한 범주가 우리 논란의 새로운 하나의 요소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러면 언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요. 법에 의하면 전직 실시하기 이전 3년 이내로 실시하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전 1년에서 전직 후 6개월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 전부터 6개월까지 제공하는 것은 경영상 퇴직이나 희망퇴직, 공고사직과 같이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급작스러운 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1년 전부터 퇴직 후 6개월까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공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가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사업주가 직접 제공할 때 어떤 요건과 어떤 자격과 또 어떤 환경을 준비하고 어디까지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되겠죠. 두 번째로,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그러면 어디까지 어떤 기관에 위탁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의무 대상 기업은 우선 1000명 이상인 기업, 근로자가 1000명 이상 재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50세 이상 근로자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대상자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 제공 내용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진로, 생애 경력 설계, 취업 알선, 교육 훈련, 이 세 가지 중에
모두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경우에 따라서 한 가지를 제공하면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경력 책정하고 또 진로 설계하는 것은 16시간 이상 교육과 상담을 겸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로 개인별로 진로 설계서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 알선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2번 이상 취업 알선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육 훈련인 경우에는 2일 이상 16시간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집체 교육이나 또는 현장 실시 또는 원격 훈련을 병행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부가 원격 훈련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은 우리가 이제 엑스퍼트 컨설팅에서 지원하는 그 인사 담당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전직 지원 전문 과정을 개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컨설팅 프로세서나 또 인사 조직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제공을 해야 되는지, 또 위탁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또 그 거쳤을 때 요구되는 시방은 어떤 것들인지, 또 커리큘럼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좀 더 별도로 구체적인 교육 과정에서 안내해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퇴직 대상자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진로 설계서가 나와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변화 관리, 그 다음에 자신의 경력 진단이나 강점 같은 진단을 통해서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진로 계획서로 이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생애 설계 프로세스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걸 6대 영역 또는 7대 영역, 8대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런 어떤 6대 영역을 탐색을 하고 그것들을 설계해서 이렇게 자신의 경력 목표나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취업에 있어서 지원해야 되는 알선은 이제 전문 커리어 컨설턴트가 구직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구직 활동을 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인 정보를 발굴해주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서비스를 2회 이상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별도로 시행될 전문적인 과정에서 한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과연 사업주가 직접 제공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규모와 또 퇴직하는 시기와 또 퇴직하는 직무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또 요소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만족도나 또 절차에 대한 복잡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두 가지 다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직접 설립을 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모 전자회사나 모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문 컨설턴트들을 채용해서 제공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물론 대단위 기관이고 일정 부분 1년에 많은 인력들이 퇴직되는 경우에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시로 비자별적 퇴직자가 일어나고 또 그 인원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그런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체 시행을 할 경우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퇴직하는 그 대상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 동기 유발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함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의무화가 시행된 곧바로 자체 시행한다는 것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직업 소개 사업자에게 위탁을 할 것인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위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생애 설계, 진로 설계에 관련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16시간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선을 3개월 이내에 2번 하여도 되고, 또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16시간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시행령에 관련된 의무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무화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소개 사업자로 할 경우에 장점은 좀 더 디테일하고 또 알선의 중심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나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시행령에 따른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비용 부담과 또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벼워질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참여 동기 유발 및 디테일한 개별적인 서비스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행하는 강사나 진행진이 HR과 얼마나 잘 협업을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교육에 반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만 실시할 것인가, 알선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나오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재취업에 대한 알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무료 알선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 프로세스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센터가 있고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또 알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알선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 과정에서 그것들을 소개하고 또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비용 부담 및 부담감에서 내려놓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만족도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려와 또 걱정이 있겠지만 엑스퍼트 컨설팅을 통해서 문의하신다면 우리 담당하시는 사원들이 철저히 또 구체적이고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강사인 성예종 전문 강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